네. 제가 이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1교시 네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예 줌은 사용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 네 화면을 공유해서 음 지금 요 화면도 잘 보이시죠? 전화번호 나오는 화면.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 볼까요 제가? 네. 네. 여기 예 전화번호 나오는 화면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전화번호 나오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제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셔도 되는데 화면이 잘 보여야 되니까. 네네네. 네. 완벽한 서울 말투 일단 권행 부자님도 잘 들린다고 확인하셨고 우리 권행 부자 학교 예전에는 뭐 나눔 스쿨 예 나눔 부자님 우리 권행 부자님은 저 알게 된 지 한 벌써 10년 넘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랜만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 대구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뭐 여러 지역에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국 상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수도권에 있는 강사분들은 지방 분석이 전혀 안 되거나 또는 지방에 계신 강사분들은 그 반대인데요. 예 저는 전국 모든 지역을 다 수백 번씩 가 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신문도 제가 전국 신문을 매일 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지역의 신문을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관심이 있으면 대구에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울산에 관심이 있다. 그럼 울산 신문을 매일매일 근데 뭐 신문 볼 시간이 없다 하면 제가 여기 길목부동산 연구소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또 신문을 매일 또 퍼 올립니다. 요거 잠깐 보셔도 예 전국 신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연락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자고 있거나 예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오전 스케줄이 없으면 주로 새벽에 자고 뭐 낮에 일어나고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제가 일어나서 보고 또 연락을 드리면 되니까 일단 카톡이나 전화나 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석사학위도 취득을 했고 상가책도 썼죠. 왼쪽에 대박 상가 투자법. 네. 그다음에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대한외식창업협회 전문위원으로 저는 셰프는 아닙니다. 예.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리사 같진 않죠. 예. 예. 말투도 이제 서울 말투에다가 전문위원이긴 한데 저는 상권 분석 예 전문위원으로 그다음에 창신대학교 경남 마산에 한번 나오셨나요? 마산. 옛날에 마산시죠. 마산에 동마산 IC 앞에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년 됐네요 강의한 지가. 여기 창신대 강의한 지가. 예 강의 자료 받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 드렸는데 그거 뭐 즐겨찾기 해 놓으시든지 해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죠. 제가 원래 말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스타일인데 예 온라인에서 말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면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약간만 조절해서 예 쪼끔 느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톡방도 제가 한 번씩 보고 혹시나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전국 모든 지역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40만 킬로미터 이상 다닌 경험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밑에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강의라고 적어 놨고 공급자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다. 톡방에 아까 자료 받는 링크를 하나 올려 드렸는데 네 나중에 다시 하나 올려 드리죠. 아니면 이 방에 계신 분이 복사해서 올리셔도 되고 예 아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자료 받는 링크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 자 이 강의는 투자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강의고요. 팔아먹는 사람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자료에서 나오겠지만 서울 서초구 있죠. 반포. 비싼 동네죠. 누구나 사고 싶은 동네 아파트. 예. 거기 상가 분양가가 한 평에 예 4억 5천 상가 분양가 한 평에 4억 5천 그럼 10 평이면 45억 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거? 근데 그걸 제가
팔아먹는 사람 편을 들어서 "이걸 사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공급자, 팔아먹는 사람 편은 아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진행되는 강의라는 겁니다. 예. 예.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 강의 커리큘럼은 100 시간 이상 분량인데요. 왜 이렇게 분량이 많냐 하면 전국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1번 상가투자 이론, 2번 부분상가 꼬마빌딩 차이점, 3번 각종 사이트 활용법. 네, 이번 시간에 합니다 이거. 예, 4번 물건 검색. 역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보고요. 5번 성공 실패 사례. 역시 좀 나옵니다 일부. 예, 6번 제가 투자한 사례. 7번 창업. 창업 관련된 강의도 좀 하기 때문에 창업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편의점을 창업해 봤고 개인 브랜드,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홍보, 다양하게 창업을 해 봤기 때문에 창업 관련해서 경영자 총협회 또 주관으로 이렇게 창업 강의도 좀 하고 있고요. 8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건 이번 시간에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만 따로 떼서 다음에 수업할 기회가 있으면 이 창업과 묶어서 또 한번 해 드리도록 하고요. 9번 상권 분석인데 전국 상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대구 상권 분석, 구미에서는 예 구미, 포항에서는 포항, 진주에서는 진주, 서울에서는 서울, 인천에서는 인천, 울릉도에서는 울릉도. 예. 제가 3월 달에 울릉도 강의도 하고 왔죠. 울릉도. 울릉도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 4개 있고 중고등학교 1 개씩 있죠. 울릉도에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뭐 예를 들어. 자, 어쨌든 울릉도 강의도 하고 자, 이렇게 전국 상권 분석이 가능하고 전국 철도 분석, 11번 전국 호재 분석, 이렇게 전국 개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국 부동산 소식, 네, 전국 부동산 소식,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공유 화면이 약간 글자를 가리는 것 같은데 이제 보이네. 예, 제가 마우스를 좀 밑으로 냈다 놨더니 약간 화면이 가려서 지금 잘 보이실 겁니다. 맨 밑에 12번 전국 부동산 소식. 그렇게 해서 전국 신문을 매일 보고 네, 이렇게 전국 소식을 이렇게 공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쓴 책이고요. 대박상가 투자법. 네. 6년 됐습니다 벌써. 조만간에 또 책을 하나 쓴다면 뭐 예를 들어 전국 개발 호재, 전국 개발 호재 뭐 아니면 뭐 창업과 뭐 상권 분석 요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아니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활용한 책도 출간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생각 중입니다. 예. 책 쓴 지가 벌써 6년 됐네요. 네. 소개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고 네. 밑에는 예 제가 각종 언론에 출연한 네 부분입니다. 네. 생방송으로도 네 많이 출연을 해 왔고요. 예. 특히 뭐 매일경제라든지 뭐 한국경제라든지 예 이렇게 유명한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해 왔습니다. 박사학위는 상가 임대차 예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합격. 강의는 2015 년부터 한 1000회 이상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전국 답사 수업도 수도권 한 70%, 지방 30% 정도 해서 답사 수업을 거의 유명한 상권, 웬만한 상권들은 많이 진행을 했고요. 한 번 답사를 하면 보통 6 에서 한 11 킬로 정도를 걸어 다니는 수업을 해서 네 열심히 다니는 수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도 좀 하고 있는데 아파트 3 군데, 상가 4 군데 현재 보유하고 있고 현재 상가 월세는 여기 맨 밑에처럼 처음엔 제로였는데 처음에는 월세 1 0원 받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요 맨 밑에 나와 있는 숫자처럼 이렇게 월세를 받고 여유롭게 전국을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얼굴이 되게 불쌍해 보이는데 여유로운 거 맞느냐? 굉장히 얼굴은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로 하나 보여 드리죠. 왜 전국을 여행 다니면 얼굴이 여유로운가. 짜잔. 예. 작년에 전국 90% 한테 지원했던 1 0원 기억나시죠? 소비 쿠폰 2 차. 예, 작년 하반기에 국민 90% 한테 1 0원 지급. 요거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김세호 님은 2 차 예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료 초과로. 예,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저의 이제 재테크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못 받은 건 아쉽지만 네, 좀 뿌듯했죠. 올해도 70% 한테 준다는데 아마 못 받지 않을까. 예. 예, 이렇게 제 소개가 계속 쭉쭉 나오고 있는데 넘어갑니다. 원래 제 소개를 한 3 시간 정도 하는데 소개를 오늘 수업이 3 시간인 관계로 소개는 요 정도 하죠. 네. 보통 소개만 하다 수업이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수업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죠. 예, 이렇게 중개사 자격증, 박사 학위기 등등 해서 제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3월 18일에 울릉도에서 제가 강의하는 날 울릉 군수님께서 오셨죠. 여기 중간에 울릉 군수님 오셨고 저는 윗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제가 그날 강의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뭐 경북 도민대학 개강식이라고 저를 보러 또 오셔 가지고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예. 6월 달에 또 한 번 갑니다. 울릉도에 강의하러. 음. 우리 건행 부장님도 울릉도 가서 한번 같이 강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죠? 바람도 쐬고. 멋있죠, 울릉도. 환상의 섬입니다. 예. 자, 서울모니쇼라든지 요렇게 출연한 사진. 소개는 그만한 다음에 예예.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 지금 막 돌이 날라오는 소리거든요. 예. 소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서요. 네. 제가 옛날에 신문에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도 뭐 많이 들어 있네요. 네. 자, 유용한 사이트 모음 이번 시간에 예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다뤄보죠. 자, 그다음에 상품의 특징. 아파트는 보통 입주 물량을 보고 투자하죠. 아파트는 뭐 저보다는 우리 나눔 부자님, 예, 건행 부자님이랑 상담하시는 게 예, 뭐 저보다는 예, 한 100 배로 예,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빌라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죠. 예. 전혀 재개발이 안 되는데 빌라를 샀다가 아무 재미도 못 보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토지는 땅값이 올라야 되겠죠. 예. 재개발로 새 아파트 생기는 바로 앞이라든지 세대수가 증가하는 재개발로 새 아파트 생기는 바로 앞에 토지라든지 통상가 상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새 아파트 생기는 바로 앞이라든지 또는 철도 호재가 있는 바로 앞이라든지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 엑스코선이 생기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상가주택 오르겠죠. 부산 같으면 사상하단선이 생기는 예를 들어서 음. 또 대전 같으면 대전 트램, 울산 같으면 울산 트램, 수도권 같으면 신안산선, 월판선, 아니면 뭐 7호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GTX, B, C 노선 등등 해서 이렇게 철도 노선이 생기는 바로 앞 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역시 바로 근처 이런 데들이 요 토지라든지 꼬마 빌딩 가격을 좀 밀어 올리겠죠. 구분 상가는 약간 다른데요. 구분 상가는 이따가 보겠지만 101호 한 호실을 사는 거죠. 부분 상가는 101호 한 호실을. 그래서 요건 호재보다는 월세를 잘 받아먹는 게 중요합니다. 월세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전국에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저는 공실 없이 상가 4 군데를 짭짤하게 받아먹고 놀고 있는 거죠. 제 친구들도 제 지인들도 다 공실 없이 짭짤하게 다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공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죠. 네, 그건 주로 신도시의 상가를 101호 한 칸, 201호 한 칸 요렇게 사다 보니까 신도시는 상가 분야가 비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 예전부터 곡소리가 났던 이시아, 테크노, 신서역신, 영경지구 등등 이런 신도시의 신축, 연식이 짧을수록 위험하죠. 그렇죠. 자, 하여튼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 경제 이야기 이따가 필요한 거 잠깐 해 드리죠. 벌써 시간이 한 15분 지났기 때문에 예,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나는 자연인, MBN 나는 자연인. 일 주일에 재방송만 해도 한 80회 한다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재방송을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 그쵸? 근데 나는 자연인. 산에 가서 살면 오릅니까? 자, 산에 가서 살면 이런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 있죠. 예, 시골에, 산꼭대기에 땅값이 안 오르겠죠. 건물값은 하락하는데.
예. 나는 자연인 생활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뭐 건강은 좋아지고 재테크 측면에서는 별로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 인구 작은 지역은 좀 피하고요. 네, 인구 많은 지역 위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투는 서울 말투를 쓰고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음. 아까 얘기했지만 한 뭐 20년 가까이 전국을 40만 킬로미터 이상 전국 모든 상권을 수백 번씩 다 가 보고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집은 창원에 있습니다. 물론 뭐 집에 잘 안 들어가긴 하지만 집은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 꼬마 빌딩 사면 오르겠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대출 포함해서 한 30억 있다. 대출 포함해서 30억. 창원에 꼬마 빌딩을 사면 오르겠냐? 포항에 사면 오르겠냐? 경북 구미에 사면 오르겠느냐? 아니면 전라도, 여수에 사면 좀 오를까? 자, 같은 돈이라면 부산에 사는 게 많이 오르고 대구, 울산, 수도권 등 큰 도시의 꼬마 빌딩에 사는 게 많이 오릅니다. 아, 그렇구나. 꼬마 빌딩은 큰 도시에 사는 게 오르구나. 왜?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인구 작은 지역에 꼬마 빌딩을 사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인구 많은 지역,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요런 데 꼬마 빌딩을 사는 게 모르겠죠. 자, 그래서 요 인구 소멸 지역들, 뭐 호재가 없는 시골 지역들은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자, 서울의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4월 9일자 뉴스입니다. 창동, 신정동 등 네, 차량 기지 개발 본격화. 자, 서울인데요. 지방에도 이런 뉴스들이 있지만 특히 서울 쪽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자, 신정 양천구청 앞에 있죠. 신전 차량 기지. 지금 김포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뭐 확정은 아니고 일단 이전하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김포로 그래서 옮기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다. 그리고 5호선 방화 차량 기지도 김포로 옮기려고 역시 폼을 잡고 있죠. 어, 그래서 방화 차량 기지도 이제 그 자리를 뭘로 개발할 건지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도봉구 창동 차량 기지. 네. 창동 차량 기지하고 면허 시험장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기지는 남양주 진접으로 옮겨가고 도봉 면허 시험장은 아마 창동 차량 기지 안으로 축소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아, 제가 전국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모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건행 부장님 있죠. 나눔 부장님께서 예전부터 전국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얘기하는데 인천을 전혀 모른다. 이해가 가지 않듯이 저는 주로 이제 수익형 또는 뭐 개발 계획 이런 거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전혀 모르면 이해가 가지 않고 다만 어, 비공개 유튜브로 올려드리면 영상을 보실 때 어, 방금 뭐라고 했더라? 창동 차량기지? 창동 차량기지가 어디지? 네, 창동역 바로 오른쪽에 있죠, 서울에. 예, 그걸 한번 지도를 보면서 천천히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개하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고요. 천왕, 신내는 6호선이죠. 고덕. 예. 고덕은 이제 거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바로 좌측에 거기가 어, 강일 뭐 고덕지구 거기 고덕 촬영기지. 자, 그다음 보면 이문, 뭐 청량리 개발 한참 많이 하죠. 예, 여기도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거나 계속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들이고 용산은 아시다시피 네, 서울에 완전 핫플레이스죠. 삼각지역 근처에 대통령실이 있다가 옮겨갔고요. 청와대로 다시. 그리고 용산역 좌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에 재개발. 예, 그리고 용산역 바로 위에 뭐 효창공원 앞역 그 주변도 재개발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는 데가 용산입니다. 뭐 캠프킴 개발이라든지 많죠 이슈들이. 아니면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개발, 뭐 리모델링 재개발. 자, 구로. 그다음에 수색은 상암 DMC. 예,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수색, 뭐 정산 그 동네죠. 은평구. 그래서 여기도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여기를 차량기지 개발하게 되면 상암 DMC 주변에 또는 수색정산 주변에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걸로 보이고 있죠. 여기 수색역 근처 상암 DMC 근처 롯데몰도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진짜?
예. 착공 예정으로. 오, 말이 너무 빠르다.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평소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지금 한 30% 정도는 좀 늦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녹화가 가능하니까, 음, 예, 집에서 한번 더 보시고. 자, 임장 수업 사진이 나왔습니다. 신도시 사진이네요. 여기 어디입니까? 부산 명지 신도시 사진 나왔습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 사진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가? 아, 여기 경상남도의 양산입니다. 예. 대구 신서역 신도시 임장수업입니다. 이야, 옛날에 여기 근행부자 스쿨 그 앞전에 있던 이제 나눔 스쿨 있죠, 오아시스. 거기서 제가 했던 답사 수업인데요. 거의 2017년쯤인가 아마 그때 사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거의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 중간에 있죠. 그때 제가 답사 수업을 하면서 신서역 신도시는 앞으로도 쭉 공실이 이어질 것이다. 쭉. 주인이 월세를 낮추지 않으면 공실이 쭉. 옆에 있는 김천역 신도시 가보셨나요? 김천역 신. 아니면 전라도의 나주혁 신. 또는 울산의 우정역 신. 아, 수도권도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예, 수도권 근처에 원주. 원주는 제가 이번 달에는 다녀오지 않았고요. 2월 달에 갔었네. 원주. 예. 경기도 광주랑 원주 쪽으로 해서 2월 달에 또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원주 혁신도시는 어느 부동산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개인 또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은 얘기하긴 좀 그렇고, 중개사가 아닌 그 중개 이제 보조원분인데, 그분이 원주 혁신도시 구석구석에 상가를 쑤시고 다니면서, 예, 싸게 팔아라, 또는 월세를 대폭 낮추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흐리고 있는. 그리고 자기 부동산에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동산에 나온 물건인데 막 그 자기가 가서 현수막을 걸은 거예요. 현수막을.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 상도이가 어긋나는. 그래서 원주혁신도시는 이런 일부 부동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고, 어, 매매가도 초창기보다 아주 낮아진 상태고, 원주 기업도시는 매매가가 낮아졌지만 혁신보단 조금 낫다. 낫다. 예, 어쨌든 혁신도시, 기업도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신도시들은 초창기에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들이죠. 네, 망해서 상가가 싸게 나오면 그냥 경매로 반값이라든지 감정가의 한 40%, 30% 수준, 40% 수준 그 정도면 되지. 굳이 신축 상가를 제값에 살 필요는 없다. 예, 방금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나중에 강의 자료 받는 법, 링크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동탄 2신도시죠. 아파트는 동탄 1이 좋습니까? 동탄 2가 좋습니까? 아파트는 동탄 2가 좋죠. 왜? 신축이니까. 그렇죠. 동탄역 같은 경우는 SRT 물론 타기는 어렵습니다. 좌석이 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KTX랑 또 교차 운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SRT 외에 GTX도 들어와 있죠. 강남까지 아주 빠르게 자주 다니고 있죠. 그리고 동탄 트램,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 한창 공사하고 있죠. 화성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탄 1신도시에 지금 지하철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동탄역에 이제 1호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동탄역은 바로 앞이 오산 땅입니다. 이름만 이제 서동탄역이고 그 앞이 오산인데,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그 사이에 있는 동탄신도시 1위 신도시에 지하철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들어옵니다. 네, 1호선도 들어오고 동탄 인덕원선도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동탄역과 동탄역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서동탄역과 동탄역 사이를 1호선과 동탄 인덕원선 둘 다 다니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 물론 자세한 자료는 제 강의 파일, 수도권 관련 파일에 보면 이 자료가 다 있는데요. 예, 일단 넘어가고, 동탄 2신도시. 그래서 아파트는 동탄 2가 좋고요. 신축이니까. 상가는요. 상가는 동탄 1이 당연히 좋죠. 저렴하거든요.
동탄 1은 20년 됐잖아요. 동탄 2는요. 신도시잖아요. 특히 굉장히 최근에 지은 신축들이 또 즐비하죠. 그래서 상가는 신축이 가장 안 좋고 아파트는 신축이 가장 좋죠.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축 상가를 추천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 혹시 수도권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 계시나요? 예를 들어 인천 금단 신도시다. 뭐 다 비어 있죠. 아, 인천 1호선 역 앞에 지금 뭐 공실이 좀 들어찼더라. 공실이 좀 채워졌더라. 유동인구가 증가하더라. 역 출구 바로 앞은 아무래도 먼 쪽보다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아서 10평에 12억, 10평에 14억 뭐 이런 수준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예, 투자한 사람이 재미 보기는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이죠. 지금 줌으로 말씀하시는 혹시 또 선생님이 계실 수 있는데 예, 줌으로 말씀하시는 분 제가 쉬는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카톡 채팅방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광교 신도시 여기도 한 10년 전의 사진인데요. 광교는 도청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 낫습니다. 상가시장. 하지만 하지만 초창기 분양받았던 분 다 망했고 그리고 24년 8월쯤에 준공된 아파트 하나 있죠. 즉 1년 6개월 전쯤에 준공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예, 그 아파트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음. 그 상가도 이따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울 마고 역시 아파트 시장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엠벨리 7단지라든지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 오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상가 시장은 역시 신축을 분양받았던 사람은 저한테 죽고 싶다는 연락이 정말 많이 오셨었죠. 네. 자, 어쨌든 상가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대구 동성로를 가봐도 대구백화점 근처 주 상권 있죠. 옛날에 그 중앙파출소 주 상권은 그래도 좀 브랜드들이 유입이 되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골목골목은 여전히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부산에 가면 부산대학교 있죠. 부산대학교. 예, 상권이 30%는 비어 있고요. 부산의 대표 대학인 부경대학교. 정문 앞에는 거의 절반이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들, 지인들은 공실 없이 다 세를 잘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싸게 사야 합니다. 경매나 금매로 싸게 사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은 나도 하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싸게 사야죠. 예. 그런데 꼭 신도시에 투자해서 네, 힘들다. 예. 요건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신도시는 일단 하지 말자. 자, 아파트 분양 대 상가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유. 돈을 벌려고 분양받죠. 여러분 상가는 왜 분양받습니까? 손해 보려고 분양받습니다. 당연히 손해 보셔야 됩니다. 가끔 저렴한 신축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 상가를 분양받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신축 상가 분양받고도 이익을 보려면 털고 빠져나오는 방법. 가짜 세입자를 넣고 보통 팔고 나오죠. 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려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뭐 파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사람 입장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많은 상가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가짜 세입자를 집어넣고 팔고 나면은 폐업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죠. 2번 바보한테 매도한다. 매도 시점에 바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3번 너무 낮은 월세 세입자를 구하면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공시 상태에서 소장님 여러 군데 복비를 왕창 올려서 팝니다. 우량 세입자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 쉽진 않죠. 제 같은 경우는 창원에 내내 치킨의 세를 받는 게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하면 이제 소장님한테 가맹점 300개 이상 되는 브랜드를 넣어주면 수고비를 좀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 브랜드 내내 치킨을 집어넣었고 지금 GS 편의점도 세를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창원에는 피자 편의점, 화성에 화성의 병점동에 피자. 다시 창원에는 치킨하고 편의점. 창원에 치킨하고 편의점. 화성에는 피자. 그다음에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 삼성레미안 4단지. 거기에 PT 그 운동하는 거 있죠. 예, 그 다 1층입니다. 저는 1층만 네 군데, 1층만 그렇게 세를 받고 있고요.
네, 1층만 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에. 자, 기둥 한번 보실까요? 기둥. 여러분, 투자를 하시든 임차로 들어가시든 이런 기둥이 있으면 나중에 제값 받고 팔기 힘들고, 그리고 임차로 들어가도 권리금 받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기둥 얘기 한번 볼까요? 자, 또 기둥 나오죠. 기둥. 기둥. 자, 기둥 얘기 또 나옵니다. 또 기둥이 나오죠. 실평수가 10평인데 예전에 대구에 만촌역에서도 전화 오신 소장님이 한 분 계셨죠. 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길목님 수강생인데요. 제가 중개업을 다른 데서 하고 있다가 대구 만촌역으로 옮겨서 신축 아파트 상가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분양가는 실평수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8평 9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8평 9평에 분양가가 한 9억 정도, 예, 평당 한 1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고 아마 소장님이 말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소장님이 중간에 기둥이